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희귀질환 편에서 쉽게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캐슬만시 병이라는 병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슬만시 병이라는 것은요, 결국 모든 이런 병명에 사람 이름이 붙은 것은 이 질환을 처음 발견을 하고 이 질환에 대해서 기술을 한 사람을 이름을 따서 붙이게 되어 있는데, 이 과거 1900년도 초반에 이제 이 병을 처음 기술한 캐슬만시라는 사람에 의해서 보면은 환자가 이유가 모르게 임파선이 커져 있는데, 즉 림프절이 커져 있는데, 그 환자들이 되게 이렇게 굉장히 피로감과 발열, 체중 감소, 땀나는 거, 그리고 부종, 빈혈, 신경통 같은 증상을 호소하더라. 이런 기술에서부터 시작된 병입니다. 결국 캐슬바시 병이라는 것은 몸에 있는 림프절이 커지는 병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림프절이 커지니까 이게 혹시 림프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림프종은 임파선에 생기는 암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캐슬만시 병은 암은 분명히 아닙니다. 양성질환이에요. 악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들은 굉장히 사람을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왜 이런 병이 나타나게 되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론과 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그러한 원인들에 의해서 임파선이 커지게 되는데, 이 커진 임파선으로부터 여러 가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시토카인이라는 게 분비가 되고, 이러한 시토카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캐슬만시 병의 전형적인 증상, 즉 피로감, 열, 체중이 떨어지는 것, 식욕이 떨어지는 것, 땀이 나게 하는 효과를 만들고요. 몸 전체를 붓게도 만들고 빈혈도 만들고 또 신경의 통증도 만드는 그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시토카인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임파선이 커지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을 우리가 들고 있는데, 류마티스 질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루푸스와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종류의 암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시작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먼저 시작이 돼서 그러한 원인들에 의해서 임파선이 커지고, 그 커진 임파선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염증 유발 물질인 시토카인이 만들어지면서 이 시토카인이 증상을 만들게 되고, 동시에 시토카인이 장기간 분비가 되게 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장기에 손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신장이라든지 폐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러한 생명과 직결되는 그러한 장기들의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평상시에 물론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잘못하면은 목숨까지도 위험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대부분의 환자들을 보면은 처음에 임파선이 커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시고, 되게 배를 만져보거나 CT를 찍어보거나 초음파를 찍어보면은 비장이라는 장기, 즉 우리 왼쪽 갈비뼈 뒤쪽에 있는 주먹만한 비장이라는 것이 상당히 커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에게 물어보면은 이러한 증상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죠. 결국은 임파선이 커져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게 임부종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조직 검사를 해보게 되고, 이 조직 검사 결과에서 캐슬만시 병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진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캐슬만시 병을 일으키는 것이 이러한 다른 이유에 의해서 임파선이 증식돼서 시토카인이 분비되는 그런 상태인데, 이러한 시토카인이 동시에 이런 임파선 안에 있는 림프구들을 자꾸 자극을 하면서 그 림프구들이 분열하고 증식하는 과정에서
잘못 증식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간혹 이 환자분들 중에서도 림프종으로 나중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캐슬만시 병이었는데 나중에 지내고 보면은 이제 림프종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진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환자가 처음에 림프종, 즉 캐슬만시 병으로 시작됐다가 나중에 이 병으로 진행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을 만들 수가 있고 환자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과거의 치료법은 이 커져 있는 림프절을 수술로 떼내거나 직접적으로 방사선을 쬐서 없애거나 아니면 염증을 일으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대개 림프종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항암 치료를 쓰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또는 면역 억제제라든지 이러한 약제를 써서 이렇게 과다하게 면역이 활성이 되어 있는 상태를 억제를 해서 증상을 완화시키자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도 있었어요. 근데 뭐 어느 하나가 정확한 치료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치료들이 다 각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수술로는 완벽하게 다 떼낼 수가 없다는 점, 방사선도 증상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점, 스테로이드는 장기간 사용하면 스테로이드의 장기간 사용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 항암 치료도 이 항암 치료에 따르는 만만치 않은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게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새로운 약제로는 실투스맵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실투스맵이라는 약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토카인이라는 것이 분비되어서 우리 몸을 흘러다닐 때 이 시토카인을 직접적으로 결합을 해서 차단을 해서 이 시토카인이 이런 증상을 만들고 장기 손상을 일으키는 것을 차단을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는 약입니다. 즉 림프절 증식이 있는 것 자체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림프절 증식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시토카인이 실제로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약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단클론 항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재 여러 가지 약제들을 시험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시판되고 허가를 받은 약은 실투시맵이 유일하고 실땡땡이라는 이름으로 실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수요가 많지 않은 약이고 사실 환자 수도 많지 않아서 대중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실투시맵을 잘 투여함으로써 환자분이 이러한 증상으로부터 조금 더 호전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장기가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 실투시맵의 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희귀질환 중에 하나인 이 캐슬만시 병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캐슬만시 병이라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자가 면역이나 암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인해서 자극을 받은 임파선이 커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시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는 것과 동시에 그런 시토카인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장기가 손상되는 그런 부작용을 가지는 병이고, 주된 나타나는 증상은 임파선이 커지면서 비장이 커지고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든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는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을 하거나 스테로이드 같은 호르몬제를 쓰는 방법, 아니면은 항암 치료나 면역 치료를 하는 방법이 주된 치료였었는데, 최근에 나온 최신 치료로는 실투스맵이라는 약이 있어서 이 림프절에서부터 나오는 시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작용을 하게끔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차단을 하는 그런 단클론 항체가 개발이 돼서 이 약을 사용을 해서 이러한 증상을 호전시키고 장기 손상이 오는 것을 막게 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셨는 저희 환우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